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미상과 골든글로브를 2번씩 수상한 HBO 작가 에릭 보크의 저서 더 아이디어입니다. HBO의 전설적인 미니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지구에서 달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30년 경력을 통해 발견한 이야기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6만 편이 넘는 시나리오를 읽은 한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본은 이미 아이디어 단계에서 죽어 있었다. 작품을 쓰기 위해 수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대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장을 다듬고 구조를 수정하고 대사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 위에 쌓인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허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스토리는 글쓰기 스킬이 아니라 애초에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 지금 여러분이 대본 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사일 것입니다. 혹은 장면의 흐름, 구조적 완성도일 것입니다. 에릭 보크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그가 말하는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공들이는 문장력과 대사, 이것이 성공에 기여하는 비율은 단 10입니다. 구조와 플롯, 사건의 배열과 흐름, 이것이 30.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가 가장 가볍게 여기는 초기 아이디어, 이것이 무려 60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곳이 성공의 10자리 영역이고 가장 빨리 지나쳐버리는 아이디어 단계가 성공의 60을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마추어는 인테리어를 먼저 고릅니다. 하지만 프로는 지방부터 설계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에 아무리 화려한 마감재를 붙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디어,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입니까? 3. 프라블럼 프레임워크의 전체 개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작동하는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에릭 보크는 30년의 경력을 7개의 단어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 7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바로 프라블럼, 문제입니다. 퍼니싱, 가혹함. 주인공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릴레터블, 공감대. 관객이 주인공을 위해 마음을 졸입니까? 오리지널, 독창성. 익숙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빌리버블, 개연성. 황당한 설정 안에서도 캐릭터가 인간답게 움직입니까? 라이프 얼터링, 운명적 변화.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엔터테이닝, 오락성. 관객이 돈을 내고 느끼고 싶은 감정을 줍니까? 미닝풀, 의미. 화면이 꺼진 뒤에도 무언가가 남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아이디어는 어딘가 절름거립니다. 억지로 대본이 되더라도 관객은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해 보겠습니다. 4. 가혹함 퍼니싱. 에릭 보크는 관객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관객은 가학적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행복하고 평온한 장면에서 하품을 합니다. 반면 주인공이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절망적일수록 몰입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영화 마션을 생각해보십시오.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 혼자 남겨집니다. 산소도, 식량도, 구조신호도 없습니다. 관객은 그 순간부터 숨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영화가 아닙니다. 그가 감자를 키워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또 다른 위기가 터집니다. 해결하면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것이 산막 구조의 본질입니다. 1막에서 주인공을 나무 위로 몰아넣고 2막에서 돌을 던집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결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3막에서 비로소 최후의 전투를 통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2막을 주목하십시오. 주인공의 모든 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낳아야 합니다. 갈등이 멈추는 순간 긴장도 멈추고 관객도 리모컨을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공이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까? 공감대 릴레터블. 여러분은 마약을 제조하는 범죄자를 응원한 적 있습니까? 부하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마피아 보스를 걱정한 적 있습니까? 브레이킹 배드의 월터 화이트, 소프라노스의 토니 소프라노.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월터 화이트는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입니다.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 것 같은 공포. 토니 소프라노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남자입니다. 강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 무너지는 내면. 우리는 그 인간적인 취약함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조차 이해하려 했습니다. 에릭 보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도덕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절박한 동기를 봅니다. 결함 있는 인간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 가족, 생존, 사랑을 위해 싸울 때 관객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이브 더 캣 기법입니다. 처음 10분 안에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적인 이유를 먼저 깔아두어야 합니다. 결함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십시오. 6호 독창성 오리지널. 2가지 아이디어의 영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장르,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실험적 구조. 두 번째, 익숙한 첩보물인데 주인공이 자신이 스파이인지조차 모릅니다. 어느 쪽이 더 팔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작가는 첫 번째가 더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두 번째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입니다. 에릭 보크는 말합니다. 독창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포장 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불꽃을 숨기는 것입니다. 관객은 극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장르적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액션을 보러 왔으면 액션을 원합니다. 로맨스를 보러 왔으면 설렘을 원합니다. 그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면 관객은 혼란스럽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한 방을 날리면 관객은 열광합니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보십시오. 첩보물이라는 익숙한 포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암살해야 하는 부부 스파이라는 설정이 더해지는 순간 액션과 로맨스와 코미디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장르는 빌렸지만 불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7. 비개연성 빌리버블 SF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모든 이상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도 믿습니다. 타임루프가 반복돼도 믿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위험한 곳에 혼자 걸어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저건 말이 안 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객은 세계관의 규칙은 빌려줍니다. 초반 10분 동안 제시되는 이 세계의 작동 방식, 그것은 관대하게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빌려준 것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그 규칙 안에서 캐릭터가 인간의 상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관객은 이 질문에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 균형의 정점입니다. 블랙홀을 통과하고 시간이 뒤틀리고 5차원 공간이 등장합니다. 말이 되나요? 설정은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감정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관객은 그 감정의 사실성 때문에 황당한 설정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관은 정교한데 캐릭터의 행동 동기가 납득되지 않는 순간 관객은 조용히 감정을 걷어들입니다. 8. 스토리에서 긴장을 만드는 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진짜 긴장을 만드는 것은 스테이크스, 즉 잃을 것의 크기입니다. 에릭 보크는 이것을 피라미드로 정리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원초적이고 더 즉각적인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아래, 바닥에 있는 것은 생존과 죽음입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아폴로 13과 에이리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위는 삶의 터전과 자유입니다. 죽음보다는 덜 급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공포입니다. 쇼생크 탈출처럼 감금과 억압, 모든 것을 잃을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꼭대기, 가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되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이 자아실현과 사랑입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 이것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위험이 시시하면 이야기도 시시합니다. 주인공이 중간에 포기해도 큰 타격이 없다면 관객도 도중에 시청을 포기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자가 점검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인공이 싸우는 이유. 그것이 삶의 전부를 걸 만한 이유입니까? 9위 오락성 엔터테이닝.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울었던 순간을 기억합니까? 혹은 혼자 화면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던 순간을.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그 장면을, 그 순간을 사기 위해 티켓을 산 겁니다. 에릭 포크는 말합니다. 관객은 이야기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체험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오락성의 본질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퀄라이저로 설명합니다. 폭소, 공포, 매혹, 충격, 욕망, 흥분, 경외, 로맨스. 장르마다 올려야 하는 채널이 다릅니다. 공포 영화는 공포 채널을 한 개까지 올려야 합니다. 로맨스 영화는 설렘과 욕망 채널을 끝까지 밀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이얼을 절반쯤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찍으면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는 반드시 라저된 라이프 요소가 필요합니다. 현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무언가를요. 영화 슈퍼맨은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극한까지 증폭시킨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생존 본능과 계급 불평등을 극한의 게임판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10. 엠위미 미닝풀. 마지막 7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위미는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 보이는 것. 그것이 플롯입니다. 영화 대보로 말하자면 마피아 보스의 아들이 총격당한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하고 조직을 지키는 피비린내 나는 액션입니다. 관객이 눈으로 보는 것, 티켓을 사고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는 훨씬 거대한 것이 잠겨 있습니다. 충성심과 개인성의 충돌, 가족과 국가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순수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묵직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관객은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작가들이 실수를 합니다. 테마를 전달하려고 인물의 입을 빌립니다. 주인공이 독백하고 조언자가 교훈을 말하고 결말에서 내레이터가 정리해줍니다. 그 순간 관객은 이탈합니다. 설교를 들으러 극장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마는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극한의 선택 앞에서 무엇을 택하는가, 그 결단 자체가 테마를 드러냅니다. 자가 점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가장 힘든 순간 내리는 선택, 그것이 관객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화면이 꺼진 뒤에도 그 질문이 남습니까? 11매체별 구조적 차이. 지금까지 살펴본 프라블럼 프레임워크는 영화든 소설이든 TV 시리즈든 모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체에 따라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가입니다. 영화와 소설은 닫힌 구조입니다. 주인공은 하나의 거대한 문제와 싸우고 결말에서 그것이 해결됩니다.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얻고 극장을 나섭니다. 완결된 여정입니다. 반면 TV 시리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시리즈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리즈일수록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절대 완전히 얻어서는 안 됩니다. 월터 화이트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토니 소프라노는 끝내 평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미충족의 긴장감이 시청자를 다음 화로, 또 다음 화로 끌어당겼습니다. 에릭 포크는 이것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캐릭터가 간절히 원하지만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 그것이 시리즈의 심장입니다. 연재물을 기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주인공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주지 않을 수 있는가? 12. 지금까지 프라블럼의 7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에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로그라인입니다. 로그라인은 스토리 요약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포스터가 그려지고 예고편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작자가 이거 팔리겠다는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영화 행오버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3명의 들러리들이 여기서 이미 공감대와 개연성이 작동합니다. 친구의 결혼식, 들러리,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베이거스 파티 후 기억을 잃고 신랑을 분실한 채 깨어난다. 이 한 구절에서 독창성과 오락성이 폭발합니다. 황당하지만 웃음이 예고됩니다. 다음이 궁금해집니다. 결혼식 전까지 신랑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흔적을 역추적해야 한다. 가혹한 임무, 운명적 변화, 그리고 우정의 의미까지. 마감 시한이 있고 이를 것이 명확하고 행동 방향이 보입니다.
세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 안에 프라블럼의 거의 모든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자가 점검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디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을 들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 라고 묻습니까? 그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13. 자, 이제 진단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의 이야기는 일상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을 극한까지 과장한 것입니까? 현실을 모방한 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둘째, 주인공이 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독백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가혹한 위협에 맞서 행동합니까? 내면의 고민은 소설의 언어입니다. 스크린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셋째, 주인공이 중간에 포기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객도 중간에 꺼도 됩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인물이 대사로 교훈을 말합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 가족이야 라고 직접 말하는 순간 관객은 설교를 듣는 기분이 됩니다. 테마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집필을 멈추십시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6개월을 달리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입니까? 아이디어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이 프로의 선택입니다. 14. 에릭 부크는 이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스토리는 완벽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객은 왜 극장에 갑니까? 왜 넷플릭스를 켭니까? 주인공의 행복한 일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지옥에 빠진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싸우고 결국 그 지옥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을 다시 새깁니다. 성공의 60%는 대사도 구조도 아닌 아이디어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프라블럼 7가지 필터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한 아이디어는 로그라인 한 문장으로 포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눈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주인공의 지옥은 충분히 깊은가? 대본을 쓰기 전에 먼저 완벽한 지옥을 설계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